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온에 오염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패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엔 강바닥의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1000배가 넘게 나왔는데 포항시는 검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며 재검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이달 초 실시한 형산강 하구에 대한 중금속 오염 검사 결과입니다. 시료를 채취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수온이 충격적으로 높게 검출됐습니다. 모든 곳에서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됐고 무려 1,400배 가까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납도 한 곳에서 기준치 이상이었고 카드뮴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수은 제첩과 수은 황의에 이어 강 생태계의 원천인 강바닥에서 끔찍한 수준의 수은이 나오자 시민들은 충격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퇴적물 수온이 900배 가까이 이상으로 검출이 됐는지. 특히 수온이 대량 검출된 지점은 모두 철강공단 내 하천과 만나는 섬안 큰다리 아래쪽이어서 공단 업체에 대한 중금속 배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 인자의 원인인 산업단지 및 공장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해마다 실시해온 검사에서 수온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걸 근거로 이번 검사 결과가 시료 부족 등으로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왔을 수 있다며 재검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과학원에서는 내려와서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재검사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인 만큼 내년에 중금속 오염 전수조사와 준설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형산강에서의 어업 행위를 잠정 금지하고 시민들의 낚시도 자제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이 수온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포항 MBC는 수은 중독증, 이른바 미나마타병의 유래가 된 일본 미나마타 지역을 취재해 피해 실태와 대처 방안 등을 연속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수은 오염을 방치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미나마타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일본 큐슈 남단의 작은 도시 미나마타시. 시가지 한켠에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코마 씨는 60년쯤 전인 15살 때 미나마타병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때론 세상의 따돌림까지 받아가며 회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먹어온 지역의 생선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지금도 울분이 터집니다. 자기 행동을 맞다. 시도가 나에게 지어주거나 여를 주거나 인나고 주를 떠는 게 있자고. 고시에 가야만 되게 맞습니다. 저기 지다리에 먹고 다시 그러시겠다 내 생각에. 이코마 씨와 같은 미나마타병 환자는 현재 정부가 인정한 숫자만 2,200여 명, 미나마타병 인정 여부를 심사 중인 환자도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미나마타병이 의심돼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환자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곳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水俣病じゃないんだけど、被害者だとまた別枠で認められた人もたくさんいるんですよね。でかつ手を挙げて認められない人もいるわけですよ。そういった人の合計が約8万人。 40년 넘게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 수니치로 씨는 바닷가만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도 미나마타병 환자가 적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미나마타만에서 유통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2차 피해의 경우로 미나마타 인근 지역에서도 수은 중독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目が見えにくいとか耳が聞こえにくい、言葉がしゃべりにくい、それから
精神症状が出てくる人も中にありますし、それから一番多いのは手足のしびれです。 특히 수은은 태아의 뇌 구성 물질인 아미노산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태아의 뇌로 빠르게 흡수됐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システインと結合してアミノ酸として入っていきますから、アミノ酸の要求量の高い胎児に特にメジル水が母親よりも高い濃度で蓄積するという結果になります。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 지난 1956년. 당시 미나마타 시내의 한 공장이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나온 맹독성의 유기수은을 대량으로 바다에 흘려보냈고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은 심각한 수은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고양이를 통한 실험과 잇단 환자 발생 등으로 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이 병의 원인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물고기가 오염된 건 아니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장의 수은 방류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어획 금지 조치도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첫 환자가 발생하고도 이후 12년 동안 무려 150톤의 수은이 계속 방류됐고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가 계속 유통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やっぱりですね、水俣はこう対応が後手後手に及んだことで、結局被害も結局賠償ももう何倍にも何倍にも膨れ上がっていったわけですよね。 형산강의 수은 오염은 미나마타의 경우보다는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나마타가 그랬듯 제때에 적극적으로 손쓰지 않는다면 형산강은 물론이고 포항 지역 관광의 중심인 영일만까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미나마타의 수은 오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특히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동안 형산강의 수은 오염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포항시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수은 오염과 미나마타병의 중심지인 미나마타시의 미루시마항입니다.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 한 척이 부두로 들어오고 이내 경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잡은 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고 사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 썰렁합니다. 과거 미나마타만 최대 어항으로 숭어와 정어리 등 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했지만 바다가 수은에 오염되면서 어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40년 가까이 어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가 1997년에야 어업이 재개됐지만 어획량 감소와 수은 오염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사실상 수산업 전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その当時からするともう今多分これ4分の1から5分の1ぐらいだろうと思います。もうここまでずっと道まで魚が並ぶような状態もあったみたいですから。 때문에 미나마타 수협의 회원은 과거 80여 명에서 지금은 25명으로 줄었습니다. 미나마타병 발생 이후 이곳의 수산업은 사실상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혜의 어류 산란처를 가진 미나마타시 최남단의 모루오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0여 가구 주민들이 어업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수은 오염으로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미나마타병 최다발직으로 정부가 인정한 환자만 200명이 넘고 어업 중단 조치 등으로 대부분 어업을 포기했습니다. けどもう本業ではなくなったですね。なぜ？やっぱ生活ができん。魚もあんま取れなくなったし、寿司屋さんも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ね、潰れて。昔は多かったですけど。 수은 오염은 사람의 몸과 어업만 망쳐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해지면서 사회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만연했고 한때 5만 명에 이르던 미나마타시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テレビの黎明期にその患者の苦しむ様子が全国に映し出されてしまって、とんでもないそれ奇病と言われたわけですね。奇妙な病気、差別の種を全国にまか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 미나마타의 사례에서 보듯
수은 오염은 포항의 수산업은 물론이고 미래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 이미 했어야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연속 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은 미나마타 앞바다에 쌓인 엄청난 양의 수은 오염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수은 오염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1956년 미나마타병 환자가 처음으로 공식 보고되고 1968년 일본 정부는 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이 미나마타병의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 보상과 함께 미나마타만을 뒤덮은 엄청난 양의 수은 오염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연안에 매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육지와 인접한 연안에 철제 파일로 옹벽을 만든 뒤 미나마타만 전역에 쌓인 수은 퇴적물을 옮겨 퍼넣은 다음 그 위에 깨끗한 흙을 덮어 묻은 겁니다. 水俣湾は水銀ヘドロで汚染されていました。それが残ったままだと水俣病がさらに拡大す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その水銀ヘドロを浚渫する工事を始めました。 작업 전에는 미나마타만 전역을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나눠 오염도 조사를 해 오염이 심한 준설구역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한 면적은 무려 58헥타르, 축구장 58개 규모입니다. 작업 기간만도 13년, 비용은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은으로 오염된 바다 퇴적물을 매립한 이곳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제 파일이나 콘크리트 방파제의 설계 수명을 감안하면 50년마다 재시공해야 하고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또다시 수은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東日本大震災とか熊本地震とか大きな地震が今頻発していて、護岸そのものはですね、大きな地震で津波で壊れるかもしれないとか、海岸にを埋め立ててですね、処分をするっていうのはあまり好ましくないことで。 최악의 환경재난을 경험한 일본의 행정당국은 폐수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는 공장 인근 배수로와 강 등 28곳을 대상으로 연간 6차례에 걸쳐 수은 등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金属類も含めて大腸菌と含めていろいろ調査を29項目やってます。あと井戸が2カ所で行ってます。それ23項目で、その結果毎年その結果を報告し市民に報告していますし。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병을 통해 철저한 환경 감시라는 교훈을 얻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지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 등 미나마타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연속 기획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수은 전문가들은 형산강의 수은 오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형산강의 상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퇴적물과 어패류에 대한 수은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형산강의 수은 오염 사실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철강공단을 통과해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구무천의 퇴적물에선 수은이 기준치의 수천 배까지 검출됐고 섬안 큰다리 등 형산강 하류 전역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산강에서 잡은 제첩과 황어, 전어, 강도다리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잇따라 나왔지만 포항시나 환경부 모두 어디까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이곳 미나마타 지역에 있는 수은 전문가들은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까지 오염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첫 번째 할 일로 꼽았습니다. 低質ヘドロ
のがどこまで水銀に汚染を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汚染の広がりですよねを調べ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は海の方もそうだし川の方もですね。 또 어패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건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메틸수은, 즉 유기수은이 분포한다는 의미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魚の腸管から吸収されるものがほとんどメチル水銀なんですよね。で無機水銀は魚の腸管からも非常に吸収されにくい物質ですので、魚の中の筋肉の中肉の中の水銀というのはほとんどメチル水銀だと考えて間違いありません。 포항시는 그동안 형산강에서 검출된 수은은 무기수은이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밝혀왔는데 이런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ただ無機水銀も海底なんかに溜まっているとそれが、バクテリア微生物によってですね、有機化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話もありますので、そうするとやはり水俣病と同じような症状を出してく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또 포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류의 수은 검출량을 어종별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평소 수산물을 많이 먹는 임산부는 수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은 퇴적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퇴적물을 걷어낼 때는 미나마타처럼 바다에 매립할 것이 아니라 육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できればですね、浚渫をした、水銀を含むヘドロはですね、陸地で、保管をする、処分をする、埋め立て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必要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るいはその水銀の、濃度が高いのであればですね、水銀を回収をして、保管をしたりですね、リサイクルをする형산강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観光地としてオープンした後にですね、汚染が見つかったっていうことになれば逆にですね、お客さんが来ない、人が来なくなるわけなので、その投資そのものがですね、全然無駄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から。 형산강의 수은 오염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퇴적물 오염 사례로 환경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 법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은 오염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지역 주민들인 만큼 포항시는 환경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해결책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포항시의 미나마타시 방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의 수은 오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나마타의 사례를 배우러 간 것인데 그동안의 미흡한 대처를 만회하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은 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연 미나마타병 자료관이 단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미나마타를 찾은 겁니다. 민간협의회는 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 환경 전문가 등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은 오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미나마타병에 대해서 아직도 좀 심각성을 깊이 느끼고 저희들도 형산강 이 수은 오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더 엄청 여기에 대한 어떤 보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위원들은 미나마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고 보다 철저한 수은 오염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면적만 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염의 깊이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퇴적물 오염에서는. 그래서 그런 조사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포항시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오염 범위 빨리 파악하고. 한편 민간협의회는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미나마타병 자료관과 매립지 공원 등만 견학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일본의 환경 전문가들은 거의 만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형산강의 수은 오염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고 포항시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